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왠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네. 같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관세, 그리고 이란입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는 또 이란과 합의가 불발되면은 나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군사 작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좀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죠? 사실 베네수엘라는 불안하긴 했는데 되게 크게 파장을 주진 않고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사히 끝난 이벤트였는데요. 이란은 베네수엘라랑은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원유의 매장량은 엄청나게 크지만 사실은 이제 하루 생산량 자체는 하루 한 80만 배럴 정도로 해서 전 세계 생산량의 한 1%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규모였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통제를 해버리거나 거기서 이제 물량이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하루 한 300만 배럴 정도의 그렇죠. 전 세계 생산량의 3%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의 문제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규모와 사이즈 측면에서 분명히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져서 이란 문제가 조금 삐끗하게 되면은 확실히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20일 정도쯤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될까요? 아니면 결과가 좀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을까요? 약간은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를 내는 입장이니까 이게 이제 뭐 불법이다. 내지는 이제 위헌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관세에 대한 어떤 압박이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특히 자동차 같은 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제 미국 정부 특히 이제 재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한 3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 수입을 뭐 어떻게 보면은 토해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속적으로 관세 수입이 연속성을 있게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조금 튀어오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이제 빚을 내서 부채를 발행을 해서 지금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 자체가 약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게 불법이다 또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은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이 이제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안을 통해서 또 충분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도 정책을 좀 대안을 마련할 거기 때문에 아주 긴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관세 변수까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주식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그대로 좀 가져가는 게 괜찮을까요? 아마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1, 2월 달에 미국 시장이 거의 뭐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5주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이슈들 이후에 조금 더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와는 크게 상관없이 반도체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좀 조정을 받게 되고 해외 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벤트들이 좀 끝난 다음에 이 주식 비중을 다시 들려 나가는 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절대 저평가 타입입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스피 지수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2월도 어느덧 이제 한 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코스피가 1월 달에도 한 24%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적으로 2월에는 좀 쉬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2월에도 뭐 1월보다는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걸 보면은 시장의 힘 그리고 대기 매수세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런 속도 조절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또 1월하고 또 2월 달 들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월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증권 이런 업종들, 상사 자본재,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업종이 좀 강하고 반도체 업종이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2월 전체로 보면은 오히려 은행, 그다음에 보험, 뭐 그리고 뭐 건설 이런 네. 업종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잘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좋을까 또는 뭐 미래 성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업종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시장 내에서 되게 치열한 어떤 순환매, 로테이션이 전개가 되면서 사실상 저희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절대 저평가 상태를 꽤 빠르게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사실 시장의 흐름이 약간 좀 변동성이 커지고 좀 불안한 측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데는 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동안 말도만큼 좀 타협도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네. 뭐 대만, 일본, 뭐 유럽, 뭐 또는 라틴 이런 해외 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나 수익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해소될 부분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코스피의 어떤 PBR 자산 가치 대비 저희 주식시장의 어떤 시가총액 또는 주가의 레벨로 봤을 때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의 이제 지난 자산 기업들의 이제 지난 자산으로 대비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한 1.8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과거에 보면 저희 코스피 PBR이 1.8배, 2배 이상 올랐던 경우가 사실은 90년대 이후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을 이렇게 봤을 때도 한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희 국내 주식시장이 뭐 반도체도 좋고 뭐 다들 뭐 좋다 얘기들도 많긴 합니다만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 저평가 요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꽤 많이 해소는 하고 있다.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평가를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더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한국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 사실은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특히 아시아 기업들에 비해서 아주 그렇게 저희가 못하거나 뒤처지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면 저희 국내 기업들 가운데 특히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약해진다라는 측면들이 좀 분명히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전반적으로 저희 코스피의 어떤 PBR 레벨 자체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저PBR주 선별 전략입니다.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 모멘텀이 기대되는 호텔 레저나 새벽 배송, 이 허용수의 유통주 등이 기존 주도주보다 조금 더 매력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호텔 레저 같은 업종들이 저희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역사적인 뭐 PER이라든지 PBR과 같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낮아져 있는 업종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느끼지만 서울 시내 가면 관광객들 굉장히 좀 많고 그렇죠. 또 이 한일령 때문에 중국이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안 가고 저희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실적도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런 그 실적이 좋아질 거는 맞는데 실적에 대한 어떤 연속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호텔 레저, 소매, 건설 이런 내수에 조금 더 관련성이 있는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계, 뭐 방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저희가 이제 기업들 수익성에 비해서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PBR 자산 대비해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의외로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지금 저희 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성장성을 굉장히 또 저희가 이제 밸류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림에서도 화면에서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익성 대비해서 봤을 때 가장 또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 중에 하나가 의외로 증권하고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뭐 한영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성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자산 가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이런 업종들은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이나 에너지, 소매 유통 같은 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싸기 때문에요. 네. 분명히 좀 기회는 있긴 한데 결국 싼 데는 또 좀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그 내수 업종들이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이번에 이제 개정 중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내수 업종들에 대한 어떤 그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주가 최근 계속해서 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증권 업종은 저는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 지수가 워낙 뭐 5,500, 5,600 가고 있고 거래 대금이 는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유이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은행과 특히 이제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과 경쟁을 하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제 생산적인 모험적인 자본으로 더 돈을 민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 업종은 저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